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참정권, 특히 이제 국민투표권 관련해가지고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재외선거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1번 지문을 보시면은. 근데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게 뭐냐면 국민이긴 하다 이거예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대해서 국민투표법 또는 동법에 의해서 발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데 한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은 그냥 조문이죠. 정당법상의 당원이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조문이고요. 4번,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국민이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 대통령이나 국회가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해! 라고 승인 주체하는 것도 국민이죠. 그래서 같다. 국민투표권자가 뭐냐면은 대의기관의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권자와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뭐가 되냐면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됩니다. 그럼 결국 다 같아야 되니까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345번. 우리 행복수도란다. 행정중시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이 있는데, 이전은 아닙니다. 이전은 아니고 그냥 분할하겠다. 그럼 중요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하자고 해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행해지지 않았죠. 그러면은 아직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가 없죠. 그 다음 2번, 이런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우리가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기타 중요정책을 좀 축소해서 해석해야 된다. 3번에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되니까 재외선거인에게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4번, 관습헌법 판례죠. 우리가 이제 헌법 개정사항인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해버리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절차를 누락하는 것이 되니까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위헌 키워드를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답이었어요. 3, 4, 6번. 네,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결정을 행사하는 권리인데, 선거권 및 비선거권과 더불어서 참정권의 내용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이 이렇게 되는 거고, 70이죠.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제시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승인 절차하는 것이다. 이게 72조 조문인데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기타라는 게 빠져있지만 사실은 재신임이 틀렸고요. 붙일 수 있다 부분을 말씀드려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재신임 투표는 허용되지 않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만약에 이거 붙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붙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는 질문이 되겠다. 헷갈리니까 이건 살려놓고. 그치. 그 다음에 4번, 130조 2항의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과반수가 제한하죠. 국회 의결,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에 확정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47번. 이 판례랑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하자고 부의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하자고 하지 않으면은 나오지 않는 기본권이 됩니다. 다음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제3공화국이라고만 나와 있고 1962년인데 824 빵빵 29 207 해가지고 이게 재헌 1, 2, 3, 4, 62년도가 여기 있죠. 그래서 5차 개정헌법 맞네요. 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맞죠? 이거랑 비교가 되는 게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있어요.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어요. 이 중요 정책이라는 것은 주권을 제약하거나 영토를 변경할 때 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는데 23년도 경찰 간부 시험. 이렇게 오늘 글씨 못 쓰지? 요거는 이제 제 2차 개정헌법 때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초, 자, 개, 말, 중, 국이죠. 이게 이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3번 외국인은 어떻게 국민투표를 가지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면은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 여러분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임의적 독점적 재량권이 있죠. 그래서 특정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해. 하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 해보지 않아. 이걸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국민들에게 특정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권 문제가 조금 있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틀렸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재정 개정 폐지도 청원상에 해당은 합니다. 근데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2번 맞겠죠. 처리기간 이내 90일이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이 또 경찰관부 시험에서 나왔는데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정부에 제출된 청원 같은 경우에는. 4번 이 청원권은 재판 청구권 같이 청구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서 청탁으로 우리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청원권으로 인정해 줄지 말 건지, 브로커 짓을 청원권으로 인정해 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도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원권의 입법 재량은 넓은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 답이었고 3, 4, 9번 청원권은 우리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대해서 적법한 청원으로 한 모든 국민에게 수리해주고 그다음에 심사해주고 결과를 통지해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청원이라는 게 모든 청원이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원이라는 것은 재판 청구권이나 준사법적인 구제 청구와 성질을 달리하다는 것은 하소연에 불과하고 소송이라든지 또는 행정심판에 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중에 나올 건데 결과만 통지해주면 됩니다. 결과만 통지해주면 되고 그 이상의 의무는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만 통지해주면 충분하고 또 우리가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는 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해서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은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맞고 3번이 답이네요. 청원권 행사를 제3자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보호가 됩니다. 맞고 재헌헌 틀렸고 이렇게 된다니까 더워가지고 청원권은 재헌헌법 때부터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더워. 좋을 것 같아. 350번 이거나 몰라도 돼요. 지워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X를 쳐버린 이유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옳은 걸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3번이 옳은 지문이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주체에는 법인에도 포함이 된다. 법인도 청원할 수 있다. 허위의 사실로 여러분들 우리가 타인으로 징계 처분이나 받게 하는 사항은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수리하지 아니한다 해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조문이 이제 기소해서 재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최근에 또 23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청원권을 침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번을 답으로 골라내면 되겠고요. 1번은 몰라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51번에 판례 물어보는 거죠. 국회에 대한 청원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거 헌법 위배되지 않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지방의회 의원에 청원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거 5번 지문을 봤죠. 둘 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2번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이 심사 결과를 통지했어요.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소연에 불과하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매개로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폭이 한층 확대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청원권은 그 중요성이 새로 부각됐다는 것은 우리가 정답과는 관련 없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틀리게 돼서 설득력을 여러분들한테 부여하기에 추가적으로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줄 보고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알려된다. 아까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청원은 문서로 해야 되니까 문서나 전자문서 포함이다. 맞는 지문이니까 2번이 답이 되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 352번 공개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15일 이내에 우리가 이거 공개 청원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공개 청원을 했어요. 그러면 30일 동안 사람들에게 국민 의견을 들어. 그 다음에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 경찰 간부에서 나왔던 지문.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은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3번이 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제 재판 청구권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8월 1일인가 오늘 8월 1일인가 2일 정도 됐는데 좀 더 열심히 찍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한 10일이나 12일 정도에 우리 8월 19일 날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대충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353번이고 이 문제가 한 440문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한 90문제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찍으면은 9문제씩 찍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긴 될 것 같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볼 테니까 처음에 말했을 때 여러분들 사실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집 워크북 시즌 3라고 찍은 건데 그래도 최대한 더 빨리 찍어서 못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1분 콘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재판 청구권 파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